네, 여러분, 2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동아시아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5학년도 수능을 현장에서 응시했으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사는 48점 맞았습니다. 하나 틀렸고요. 4번 문항 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뭐 제가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고 답을 냈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로 뭐 수험생이 좀 알아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1번 문제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이랍니다. 박물관에서 이제 랴오어강 유역에서 발달한 신석기 문화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흥산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하고요. 홍산 문화에는 뭐 기하학적인 토기도 있고 뭐 여신 얼굴 모양을 한 뭐 그런 장식품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이 용처럼 생긴 토기죠. 옥으로 만든 토기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밀번으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탐구 활동이랍니다.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차지한 가의 황제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항우를 물리쳤다는 이제 항고조 유방임을 알 수 있고 가에 들어가는 나라는 한나라가 되겠죠. 정확하게 따지자면 전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을 또 마저 읽어보면 뭐 종실 자제들을 왕으로 대거 봉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제후국을 각각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제후된 왕이 된 사람들이. 뭐 또 이제 강릉에서 서쪽으로 초까지 이제 뭐 15개국은 황제가 직접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뭐 황제가 직접 다스린 부분이 있는 거랑 그리고 왕으로 대거 봉해서 제후국을 각각 다스렸다 하는 부분을 보고 이게 항고조 유방이 실시한 군국제, 군연제랑 봉건제 혼합된 방식이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팔조법, 고조선이죠. 상항이 실시한 개혁, 상항은 전국시대 진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이카게 신을 주도한 세력은 나카노에죠. 소가씨를 제거하라. 그리고 삼성 육부제, 수당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당나라겠죠.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는 과정. 네, 여기서 바로 한나라, 한무제, 동중서 이렇게 떠올려서 답을 5번으로 내고 쉽게 넘어가면 될 겁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칙명을 받고 변경을 떠나 어디로 건너서 북조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경 이망부로부터 파견된 접반사와 아무튼 말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접반부사는 남조 황제의 성체가 건강하신가 물었고 이제 신도 북조의 군주 및 태후의 안부를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남조하고 오신 북조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사신들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읍하고 북정에 이르렀답니다. 우리의 조정이 5대의 뒤를 이어 천하를 평정했을 때는 이러한 인사법을 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는 더 높았다 이건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 단서는 우리 조정이 5대의 뒤를 이어 천하를 평정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정이라는 거는 5대 10국을 통일한 송나라가 되겠죠. 북송. 그리고 하지만 저들과 강화한 일에 사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송하고 이제 그렇게 북송이 남조라면 이제 북조는 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셨거나 EBS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사실 이 상경 이만부를 보고 바로 요라는 거를 얼추 짐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조, 남조가 나온다고 무조건 그 중국의 5, 6세기에 있었던 남북조 시대를 떠올리면 안 되고 뭐 하다못해 쿠빌라이 칸이 있었던 원나라가 북조일 수도 있고, 북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남송이 남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쪽의 황제는 북조, 그리고 남쪽에 있는 황제는 남조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강화했다는 것도 아마 전현의 맹이겠죠. 그리고 남송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금나라고요. 금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라고 할 땐, 요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나라하고 북송이 연합을 해서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때가 1125년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답은 2번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지를 더 보자면 백등산, 평성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건 흉노 묵툭선우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거는 뭐 5, 6세기의 남북조, 그리고 카라코름에서 수도를 두고 서방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이건 이제 몽골이죠. 여담으로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이제 수도를 옮긴 사람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때가 1271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음, 네,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공의 손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흑치에 봉해졌다. 그래서 자손들이 흑치를 성시로 삼았다. 근데 이게 흑치가 사실 흑치를 보면 바로 백제라는 거를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흑치상치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솔의 지위에 올랐는데 달솔은 어느 나라의 병부상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얘긴데 이 백제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가문이 이제 달솔의 직위에 올랐는데 이게 어느 나라의 병부상서냐. 근데 이 병부라는 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병부를 읽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당나라의 병부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거고요. 뭐 실제로 우리가 당나라 삼성 육부 그림을 보면 교과서 여기 가운데 병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군사를 맡는 부서의 부서거든요. 당나라 그 행정 조직 중에. 그래서 이 병부 상서를 보고 당나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증조부의 이름이 문대, 뭐 할아버지 이름 덕현, 아버지 이름 사찰이에요. 우리 황제가 이제 형국공을 보내서 신라와 연합해서 어디를 평정하자 그 임금 부여윤과 함께 입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걷어들여서 뭐 어느 현 사람으로 삼았다. 이걸 보고 아 신라와 연합해서 이제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뭐 백제랑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임금 부여용 보면 또 바로 백제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 그 임금은 이제 나 나라의 임금이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아 이게 나가 백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가 당이고 나가 백제예요. 그러면 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독서 상품가를 실시한 데는 신라조 8세기 원성왕 때 북주밀어 남주밀어는 요나라 거란입니다. 수의 공격을 받았다. 이건 뭐 고구려죠. 612년 살수대첩. 그리고 한사군 중 낙랑의 유민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백제입니다. 뭐 여담으로 사실
고구려가 한사군의 그 낙랑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구려도 이 유민들을 받아들이긴 했겠죠. 그리고 중앙기구로 이간팔성제를 운영하였다. 이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 백제에 해당되는 4번입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이거를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저는 이 흑치에 봉해졌다는 걸 백제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가문 백제 대대로 그냥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달솔은 뭐 이런 지위구나 하는데 제가 이 병부상서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 좀 주의 깊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당나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여기까지 그냥 여기 사차이다. 여기까지 전부 다 백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 나라를 백제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읽어보니까 우리 황제께서 뭐 누굴 보내서 신라와 연합하여 어디를 평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임금이 부여용이라서 무조건 백제인데 이러면 둘 다 백제라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백제가 아니면 고구려인가 해서 저는 가에다가 백제, 나에다가 고구려를 선택을 해서 이제 답을 3번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가 고구려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애초에 낭랑의 유민을 받아들인 건 고구려도 되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장에서 제가 이 병부상서 부분을 제대로 못 읽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왜 틀렸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병부상서가 좀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어떤 전쟁, 임진왜란이죠. 뭐 더 읽어봅시다. 뭐 울산광역시고 일본군의 중요 거점, 뭐 사명대사, 가토 기요마사, 뭐 협상했다고 하고 뭐 경상좌수영 등등 그냥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뭐 4번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뭐 여진족이 후금 건국한 거는 1616년이고 남한산성에서 이제 국왕이 항전한 거는 1636년에서 37년 병자호란이고 강옥립의 사루 전투는 1619년입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다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한 건 1575년 다케다 가스요리랑 싸워서 이겼죠. 네, 그래서 뭐 5번에 4번은 사실상 한국사 문제에 가까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와 나 군주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중앙아시아 일대를 얻기 위해서 출정해서 다게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뭐 부라, 바닥산, 카슈가르 일대를 지배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어쨌든 뭐 중앙아시아 일대 이거를 카슈가루가 여담으로 이게 청나라 거의 영토의 거의 서쪽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후 탕구투의 군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이를 징벌하고자 탕구투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걸 보고 이제 바로 칭기즈칸, 가는 칭기즈칸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애초에 탕구투면 이게 서하잖아요. 칭기즈칸이랑 서하는 이제 1209년에 그 굴복을 합니다. 이때쯤에.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복종을 맹세해요. 근데 뭐 심심하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227년에 칭기즈칸이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나서 이제 몽골군이 서하에 가서 그냥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해 군주는 칭기즈칸인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리를 정복한 지 20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뭐 장수한테 명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하게 하자고 했어요. 창장강을 건너서 뭐 세 길로 나눠서 어디에 도달해서
그곳의 군주가 신하를 보내 그 국세를 지니고 나서 항복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뭐 바로 쿠빌라이 칸 생각나시죠? 쿠빌라이 칸이 왜 1279년에 남송 멸망시키잖아요. 딱 그 내용이고요. 뭐 여담으로 대리가 멸망한 거는 1253년입니다. 이때 아마 뭉케 칸이가 멸망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칭기즈 칸, 나는 쿠빌라이 칸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호를 원으로 바꿨다. 이거는 쿠빌라이 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1271년에 바꿨고요. 그리고 고려 정벌을 시작하였다. 이거는 고려 정벌을 시작하였다는 1231년에 오고타이 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59년에 고려가 항복을 해요. 그리고 1270년에 개경 환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원정군을 파병하였다. 이거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이 쩐왕조랑 붙습니다. 그래서 뭐 쩌능다오가 뭐 1288년에 바익단강 전투에서 활약했고요. 그리고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영락제입니다. 영락제가 1421년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이거 쿠빌라이 칸이죠. 연도는 1274년에서 74년이랑 81년 고려랑 같이 연합해서 일본 가마쿠라 막부를 침공하지만 뭐 실패합니다. 음, 네, 뭐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리 멸망이 1253년인데 20년이 지났다 하면 1273년이잖아요. 여담으로 쿠빌라이 칸은 이 즉위를 1260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아까 항복을 1259년에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랑 이 쿠빌라이 칸 즉위 1260년이랑 또 뭐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내주에 있는 노산에 도착했는데, 뭐,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일본의 승려와 속인들이 현재 등주 법화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우리가 그 출발하려고 한 날에 그 대사가 이미 남쪽으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은, 옛날 대사께서 법을 구하기 위해 당의 오대산에 올라, 뭐, 보살을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엔린 9세기 때 엔린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키포인트가 이 등주 법화원이죠. 그리고 당의 우대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도 등주 법화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보고의 도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엔린하고 장보고는 사실상 세트거든요. 엔린이 이제 당나라 왔다 갔다 할 때 장보고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왕후 천축국전은 해초죠. 그리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거는 해자입니다. 고구려 해자 스님. 그리고 입당 구법 숭례 행기가 엔린이 한 거라서 답 3번이고요. 그리고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개창한 거는 달마, 남인도 출신의 달마가 6세기 초에 만들고요. 일본의 계율과 수계 방식을 전한 거 감진입니다. 자, 그러면 8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헌법 반포의 영향이랍니다. 영향. 도쿄 전체가 헌법 반포를 앞두고 소란했대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행사 준비도 했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반포되었고, 천황의 앞쪽에는 이제 뭐 대신과 고관들이 정렬 쭉 해 있었어요. 그리고 혁명이 없었다면 입장이 바뀌었을 도쿠가와 뭐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본다면 이게 메이지 정부에서 했던 이 헌법 반포를 제국 헌법을 1889년에 해서 이 이회를 1890년에 열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답은 어 어디야? 네, 2번 제국 이회를 설립했답니다.
중체 서용을 기치로 군대를 육성한 거는 양무운동이죠. 청나라 때. 그리고 자위대 전신인 경찰 예비대. 이게 이제 51년 8월입니다. 이 6.25 전쟁 도중에. 그러니까 뭐 이건 좀 TMI인데 경찰 예비대. 아 이거 EBS에 있었거든요. 경찰 예비대가 51년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보안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52년에. 그리고 이제 자위대, 우리가 아는 자위대가 54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EBS에서 나왔던 부분은 보안대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올해 수능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근대 교육 강조한 거는 1895년에 가부개혁 중에 이제 발표한 거죠. 조선에서. 그리고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해서 중앙 집권 체제 확립했다. 이거 패번치현. 이것도 메이지 정부 이 헌법 반포한 거랑 이거 패번치현한 정부랑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헌법 반포 이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187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으로 쉽게 가면 되고 9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랍니다. 네, 그 베트남 다낭이니까 베트남이죠. 그래서 다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19세기 베트남이 어느 나라에 침략을 받아 보호령이 됐대요. 그리고 뭐 20세기 중葉까지 독립운동은 했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가 나라는 프랑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랑스가 1862년에 그 1차 사이공 조약을 맺고 1887년에 이제 인도차이나 연방 만들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두 번째 다음 문장 통킹만에서 이제 군안 비교 사건 빌미로 전투부대 파병한 거 이거 미국이죠. 이거 베트남 전쟁 얘기니까 미국 하면 이제 가 프랑스 나 미국 해서 가봅시다. 19세기 후반 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게 이제 청푸 전쟁이죠. 이때 청나라가 이기고 청나라란다. 씨. 청푸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기고 청나라는 이제 베트남에 대한 그 이제 주도권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갑신정변이 또 이제 발생해요. 발생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서 참가한 거는 미국, 영국, 중국이죠. 장제스가 이때 참여했죠. 그리고 뭐 상하이에 조계를 설치하였다. 뭐 많은 열강들이 그랬어요. 프랑스 뭐 영국, 독일, 뭐 미국도 했겠죠. 저 사실 상하이에 조계를 설치했다 했을 때 이 미국인 게 조금 아리까리했거든요. 당연히 설치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리을까지 보고 판단했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거는 일본이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뭐야? 기억이랑 디귿인가? 네, 그렇게 해서 2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10번 맞나? 미국 청프 맞네. 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자, 이 정부에서 아래기를 중국 군함이 와서 정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절차를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누구를 보내서 영접관을 보내서 좀 처리하게 할까 해서 허락했대요. 윤허했대. 근데 이 적도가 이미 전주를 함락하고 세력이 성해져 있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비밀리에 위안스카이와 의논하고 구원을 청한 바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주를 함락했다 보면 그냥 얘네 동학 농민운동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위안스카이가 뭐 이때도 계속 일하고 있었구나. 이때부터 일하고 있었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산둥성에 붕괴한 천국의 폭도래요. 그리고 뭐 베이징 및 텐진 부근에서 이게 산둥에서 시작해서 베이징까지 가서 선교사랑 크리스트교 신자를 죽였대요. 그리고 철로와 전신선도 여러 번 파괴. 그래서 베이징 공사관도 위협받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거 의와단 운동이죠.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선지 보겠습니다. 군벌 제거를 위한 북벌에 참여하였다. 네, 이건 뭐 장제스의 국민혁명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니죠. 메이지 유신을 봉받아 정변을 주도하였다. 이건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홍수전의 지위를 받았다. 얘는 태평천국이에요. 그리고 외세의 개입에 의해 진압되었다. 네, 이와다는 이제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그리고 신축조약 돼서 이제 이 베이징에도 외국 군대가 이제 주둔할 수 있다라는 조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의회 개소를 요구하였다. 이거 일단 니은은 아닌데 동학농민운동이 의회 개소를 요구했나요? 이거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회 개소를 요구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니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11번 일본의 가 막부에 대한 거. 일본에 갔던 나흥류가 이 막부에 답신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답신은 이제 지금 이제 귀국에 출몰하는 해적은 규슈 지역의 난신들로 어느 점에 어느 섬의 할거에서 노략질하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규슈는 서해도에 속해 있었으나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으로 내려간 이후 역신들이 난립해서 이제 우리 지배가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남북조 내전 때 이제 왜구가 좀 준동했던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지고 1336년에 세워지고 이제 남북조 내전이 36에서 92년까지 발생하잖아요. 그 얘기니까 무로마치 막부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네, 신패를 발급한 거는 에도 막부가 청한테 한 거고 당의 사신을 파견한 거는 음, 대충 7세기에서 9세기 말까지 보냈으니까 일단은 네, 굳이 따지자면 야마토 때부터 헤이안 시대까지죠. 헤이안 좀 뭐 초기 살짝 초중반 가만무역 실시한 거 무로마치랑 명나라 무로마치랑 명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초량 외관을 설치해 교역한 거는 이제 얘는 뭐 조선이랑 에도 사이죠. 근데 뭐 조선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나모토모 요리토모에 의해된 건 가마쿠라 1185년. 뭐 그리고 뭐 추가로 알아둬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외관들이 또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전령도 1601년에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두모포 1609년인가 7년인가 그래요. 9년인가? 그러다 이제 초량으로 1678년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TMI인데 외워놓으실 분들은 외워놓으셔라. 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절단 파견된 시기 한성 사절단 파견과 역사적 의 한성을 출발한 사절단이 부산포에 도착해서 일본으로의 출항에 앞서 뭐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기후약조가 체결되기 2년 전부터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된 사절단. 이거 보고 바로 조선통신사인 거 알아야 하죠?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약조가 1609년이고요. 1607년부터 이제 보냈던 거죠. 그래서 뭐 학술과 문물에 교류했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이때 이 시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죠. 임진왜란 이후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자, 조선으로 천리경을 들여오는 사신. 뭐 천리경이 망원경 이런 거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1번일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선지도 다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향해를 나서는 정화. 이거는 14세기 초반이고요. 15세기 초반이죠. 영락제랑 선덕제
그 명을 받아서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이분 바투다는 14세기죠. 14세기 때 몽골 제국 방문했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부터 73년입니다. 그리고 회치법을 처음 전수받기 위해서 이제 일본 상인이 이제 조선 장인을 초대하는데, 회치법이 1503년에 이제 개발됐는데, 이 조선에서 개발됐는데 안 써먹으니까 그냥 일본에 냅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도입. 그래서 답은 이게 다 시기가 안 맞죠? 15, 14 이거는 71년, 73년인데 통신사 1811년까지만 보내고, 답 1번입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 지역에 대한 거. 옳은 설명. 시모노세키에서 조인한 바. 시모노세키 조인 얘기하는 거죠. 랴오둥이랑 타이완, 일본에 할양했습니다. 그래서 뭐와 뭐 섬 전체를 할양했답니다. 그러니까 랴오둥이고 이게 섬이니까 타이완이겠죠. 그리고 뭐 추가로 이 펑우열도도 뭐 눈에 익으신 분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펑우열도도 이거 시모노스키 때 넘어간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배상금 요구하고 뭐 이거 이행되지 않으면 전쟁 계속 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랴오둥하고 타이완에 대한 설명 보면 되죠. 러시아의 발탄대와 격파된 거 이거 동해전인데, 굳이 따지자면 뭐 현해탄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 그래서 아니고요. 21개조 요구에서 이권이 거론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는 리순과 다렌의 99개년 연장 조차를 요구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순 다렌의 위치를 저도 시험장에 좀 헷갈리긴 했는데, 자, 리순 다렌이 여기 있잖아요. 라우둥 반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단 정부가 옮겨간 곳 타이완 맞죠? 국공내전 져가지고 타이완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파리 강화에에서 일본의 건익으로 인정된 거는 이거는 이제 산둥반도죠. 독일이 가지고 있던 거를 얘네가 이제 1차 대전에 이제 뭐 미국의 그 동맹국이다 뭐 요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거기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이제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14번. 이 포고가 발표된 시기에서 연표 문제죠.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그림은 포병이 옛 내도성에서 오포를 쏘는 장면이래요. 개항 후에 서양 문물 들어오면서 근대적 시간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모든 사람 시계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알리는 오포를 쏘도록 태정관 포고를 내렸대요. 그럼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태양력을 생각했거든요. 일본 태양력이 1873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러다 이제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그 이듬해 요코하마와 도쿄 사이를 잇는 철도가 최초로 개통되면서 이제 시간 개념이 확고화됐대요. 이듬해니까. 근데 이제 요코하마랑 도쿄 사이를 잇는 철도가 1872년에 생겼으니까 이 포고가 발표된 건 1871년이겠죠. 자, 봅시다. 1871년 찾으면 돼요. 여권 통문 1898년 태평천국의 수도를 함락했다니까 이거는 다 진압이 된 1864년이겠죠, 아마. 그리고 샤먼에서 영국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 영국 상인. 이거는 이제 난징 조약 이후에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잖아요. 그때 샤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난징 조약 때 이제 개항된 5개 항구, 이 밑에서부터 남쪽부터 하면 광저우, 샤먼, 푸저우 돼 있었나요? 푸저우, 그리고 닝보, 상하이. 네, 이렇게 5개 항구 개항됐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샤먼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842년 이후니까
71년에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교육직업 1890년, 그리고 도쿄 계약 개교식은 1877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3번 내면 되고요.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제시된 조항이 포함된 조약에 대해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일까요? 자, 일본과 각 연합군들 간의 전쟁 상태는 이 조약이 시행된 날부터 중지된다. 아, 이거 뭐 그냥 딱 봐도 사실 이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더 읽어봅시다, 그래도. 뭐, 일본은, 뭐, 일본 안팎, 뭐, 기타 국가, 뭐, 전범 재판소의 뭐, 그런 재판 판결 수용하고, 또 일본 내 일본인에 선고된 형량을 수행해야 해.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뭐 배상 청구권,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뭐, 다 읽어보면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얘기하는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일본의 주권 회복 명시했고요. 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맺은 거는 안보조약이죠. 미일 안보조약. 이것도 사실 근데 SF 강화조약이랑 같은 날에 체결됩니다. 근데 다른 조약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못한 채 체결되었다. 네, 맞습니다. 참여 못했어요. 그리고 극동 국제군사재판이 개최되는 배경은 포츠담 선언이에요. 포츠담 선언 때 일본 이제 전범 재판해서 이제 좀 조져버리겠다라고 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나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거. 이거 연표 문제네요, 또. 중화인민공화국 제2대 국가주, 유사우치예요. 이게 마오쩌둥 주도하에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추진되었던 어떤 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제정책의 수정을 주장했는데, 네, 인민공사, 인민공사 이게 대약진 운동이죠. 대약진. 58년부터 61년. 다 읽어봅시다. 마오쩌둥이 근데 이런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을 숙청하고자 주도한 문화 대혁명이죠. 당시 호미병우들의 표적이 되어서 이제 국가주석에서 물러나고 사망했대요. 그리고 덩샤오핑 집권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복권했는데 뭐 여기서 묻는 건 유샤오치가 아니라 대약진이랑 문화 대혁명이죠. 1966년부터 76년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해당되는 걸 찾아봅시다. 도이모의 정책 추진된 거는 86년 이후죠. 86년 이후입니다. 베트남 그리고 일본 거품 버블 경제 이건 90년대 그리고 4.19 혁명 60년이죠. 그리고 중일 공동성명 7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66에서 76이니까 맞죠? 답 4번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거는 79년입니다. 미중 공동성명은 72년에 하긴 하는데 국교를 수립한 거는 79년이에요. 그리고 17번 왕조에 대해서 옳은 거. 황제의 숙부인 뭐 왕이 영을 내렸다. 남방의 문무 관원에게 유시를 내리니 유념해라. 너희 숭정제가 이제 난리로 인해서 생을 마감해서 어디가 멸망했답니다. 이거 보면 숭정제가 명나라 마지막 임금이잖아요. 얘가 이제 자살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는 이 명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니들은 굴 속에 호랑이처럼 숨어 있었다. 근데 지난날 태조께서 흥경 뭐 허투알라에서 건국한 후에 태종께서 국호를 뭘로 바꾸고 태조께서 뭔가 건국하고 국호를 바꾸고 지금 황제는 산해관을 넘어서 중원으로 들어왔다. 니네 우리 돕지 않으면 징벌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청나라죠. 이 태종, 우리가 아는 홍타이지가 태종이잖아요. 국호를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이 뭐 흥경 어디에서 건국했다 하는 게 이제 1616년에 후금을 이제 누르하치가 이거 아휴, 누르하치가 건국하고요. 1636년에 이제 청으로 이제 국호를 바꾸고 황제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친제 권원이라고 하죠. 청으로 바꾸고 이때가 이제 홍타이지, 뭐 청태종 혹은 숭덕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1644년에 이제 순치제가 순치제가 이제 베이징으로 산해간 넘어서 베이징으로 들어옵니다. 순치제가 세조인가? 찾아보겠습니다. 헷갈리네. 네, 세조가 맞는 걸로 알거든요. 아, 세조 맞네요. 이 뒤에 순치제 다음이 강희제잖아요. 강희제가 성조다, 성조. 그래요. 어, 너무, 강희제가 성조네요. 이거 성조 영락제, 성조 강희제에서 수능에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구분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것까지는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요. 명청인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청계령 해제한 거는 네, 청나라가 한 거죠. 이거 1683년에 이제 타이완에 있는 정치 세력 진압하고 이제 그 이듬해 84년에 청계령 열고 맹안부 국제 시작한 거 금이고 일본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거는 뭐 1세기, 3세기, 뭐 5세기, 15세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명나라였고요. 15세기 때는. 그리고 장거정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한 거는 명나라죠. 그리고 가와나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다. 이거는 이제 뭐 명나라도 임진왜란 때 보내고 그리고 청나라도 병자호란 때 보내죠. 뭐 후금 때는 이제 그 정묘호란으로 보내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네, 일본 총선 연표 문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체 의석 중에 과반수를 넘겼답니다. 네,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겼대요. 이거 뭐야? 2009년 일본 민주당이죠? 사실 뭐 민주당 문제, 일본 민주당이 수능에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얘네 못해가지고 결국에 2012년에 다시 자민당이 집권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본, 일본 타이완 국교 수립한 거 52년이고요. 한일 기본 조약 조인한 거 65년이고, 10월 유신 선포한 거 72년이고, 한국 중국 수교한 거 92년이고, 천수이벤, 이 대만 총통 당선된 거 20년이고, 자민당 재집권 2012년입니다. 답 5번이죠? 2009년이니까 09잖아요. 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거. 타이완이 복속된 이래 여기 수저우 사람도 많아지고 교육도 활발해졌군. 담배를 파는 가게도 많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헷갈렸던 게 타이완이 복속됐다. 타이완이 복속이 이게 저는 들었던 게 아니 이게 뭐 일본이랑 태평양 전쟁 끝나고 타이완을 뭐 반환받은 건가? 아니면 뭐 어떤 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거 딱 뭔가 좀 옛날 중국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희제가 타이완 정시 세력 몰아낸 그땐가? 1683년 이후인가? 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고소 번화도인 것 같아요. 걸륭제 때 그린 건데 그래서 그러면 뭐 대충 청나라 때 이야기겠죠? 그렇게 전 생각하고 문제 풀었습니다. 전 왕조에서 보낸 사신도 타고 있을 거였는데 전 왕조는 원나라 애들이랑 부대 끼던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3세기 뭐 그쯤이었고요. 광저우를 통해 들어온 서양 상품도 실려 있을 거야. 네, 이거 맞습니다. 그
실제로 강희제가 강희제가 이제 타이완 점령 이후 이제 청계령을 해체해서 이제 청상인들이 막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저우를 포함한 5개 항구를 개항을 해요. 제가 이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이거를 제가 시험 전날에 외웠거든요.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또 운 좋게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그리고 슈인장을 소지했다. 이거는 슈인장은 애초에 에도막부 초반인데 1604년부터 35년까지예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1683년 이후인데 그래서 니은입니다. 답은. 네, 20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도시랍니다. 네, 좀 쉬운 문제죠.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개항되었다. 세 곳, 인천, 원산, 부산인가? 그쵸. 근데 지도상으로는 인천이죠. 원산은 뭐 여기쯤 있나? 그럴 거예요. 인공성 대지마가 건설된 거, 나가사키. 그리고 아편 전쟁을 종결짓는 조약, 난징 조약이죠. 개 쉽죠? 그래서 서울과 연결되는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다. 인천이죠. 1899년이고 금릉기기국, 이거 난징에서 세워졌습니다. 1865년에 이용장이가 세웠어요. 그리고 순원이 중화민국 수립 선포한 거, 이거 난징이죠. 1912년. 그리고 미일화친 조약으로 개항된 곳. 이거 어디죠? 시모다랑 하코다테죠. 시모다가 시모다는 약간 도쿄 쪽이고요. 하코다테는 위에 있습니다. 약간 홋카이도 그쪽인데. 그래서 아니네. 나가사키는 개항 언제 되죠? 미일수 통상조약 1858년에 됩니다. 이거는 1854년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투하된 곳 나가사키랑 히로시마 이렇게 두 곳 떨어졌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제 문제풀이 영상이 끝났고요. 저는 뭐 아쉽게도 하나 틀려가지고 이 4번 문제를 틀려서 48점 맞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수능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얻어갈 건 사실 많이 없고요. 그냥 제가 이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그런 거에 좀 중심을 맞춰서 이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지문을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허투루 안 읽고 좀 제대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냥 읽고 가버리면 앞에서 읽고 뭐 틀려버리면 이제 뭐 이것도 사실 고니 씨란 거 보고 바로 임진왜란인 걸 할 수 있는데 뭐 또 어떤 문제에서는 조금 막 뒤에가 좀 달라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촬영했고요. 여러분들 뭐 수능 끝났으니까 네, 재미나게 살길 바랍니다. 화이팅!